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킨 것은 가까이서 카메라를 킨 것은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한 해 동안 그 누구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오신 얼바인들이 청취자, 구독자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또 우리 다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힘든 시기인데 끝나겠죠? 언제 끝날까요? 당초에 얼바인들은 한 내년 초, 내년 한 3, 4월이면 계속 끝나지 않겠냐, 늦어도 5, 6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백신도 나오고 좀 나아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지금 분위기여서는 내년 그 짧은 시기에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꽤 걸리겠죠.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편하게 카메라를 샀다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구입했다고. 성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원하는 화면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원하는 목소리도 담기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잠깐 산책하면서 여러분과 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걷는 길은, 여기는 제프리 공원이에요. 제프리 길을 따라서 쭉 공원이 되어 있는데요. 제프리 길은 사실 얼바인에서 많은 한국분들이 거주하기로 유명한 길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얼바인 전경 한번 보세요. 공원과 공원 사이에 이렇게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길이 바로 얼바인 블러버드. 짠! 다시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좋죠? 마음에 들어요. 얼바인데디 구독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올해 2020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그 누구보다 더 다이나믹한 한 해였는데, 사실 우리 보통 올 초, 보통 1월, 2월은 그냥 정신없이 막 지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는 게 보통 3월인데, 그때 2월, 3월, 한국은 좀 더 빨랐죠? 2월, 3월. 미국은 3월 말부터 코로나로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공원이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메인 도로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길이 메인 도로인데, 이 길 사이사이로 이렇게 산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작은 길들, 이런 작은 길들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스크 잠깐 빼볼까요? 짠. 하이. 그렇죠. 올해 너무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대처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자택근무다 뭐다 해가지고 그냥 묶여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냥 1년이 후딱 지났네요. 정말 빠르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1년이 그냥 지났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좀 그럴 것 같다는 거. 이런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다 각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각 가정이 건강이면 건강, 재산이면 재산, 미래에 대한 준비면 준비, 이렇게 다 준비 각자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다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새해 인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조금 쑥스럽죠. 내년에 그렇게 훅 하고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다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죠. 오늘 얼바인데디가 영상을 킨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연말 그리고 새로운 해에 대한 인사도 있지만,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얼바인데디 영상은 2018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떤 영상을 올릴지 몰랐어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영상으로 뭔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제가 잘 아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조금 더 원활하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때마침 저도 그동안 상당 기간 동안 미국 이민에 오고 나서, 그리고 미국 이민을 와서 정착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고, 또 평상시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 와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부동산 에이전트가 아니냐, 브로커가 아니냐 하고 여쭤보신 분 계시던데 그건 아니에요. 부동산 업을 하고 있진 않고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해 주세요. 여기 지금 사람들 없어요. 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제가 왔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제가 제 전문에 대해서, 제 일에 대해서, 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얼바인데디는 한국에 있을 때 증권가에 있었습니다. 네, 금융 쪽에서 일을 했고요. 좀 많이 특이한 일을 했어요. 많이 전문적인 일을 한 거죠.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연기금들, 펀드 매니저로 있었고요.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에서는 전 IT 쪽, IT 섹터 담당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였고요. 특히 통신 쪽 담당을 했습니다. 통신 서비스, 한국의 SK텔레콤, KT, LG텔레콤 같은 통신 서비스 업체랑, 그 다음에 통신 핸드폰에 들어가는 장비들, 부품들, 그래서 IT 서비스, IT 부품에 대해서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은 그래요. 증권사에서 주식을 분석하는 거죠. 자기 담당 섹터, 분야가 있고 그 담당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방 다니고 하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주식에 대해서 목표가를 내고 계속 그 주식을 업데이트 해가는 거죠. 제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정말 젊었을 때 한번 해볼 만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해요. 재밌거든요. 정말 액티브하거든요. 그리고 잘 알듯이 보상도 나쁘지 않죠. 네. 일반 직장인들하고 사실 좀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요. 어디 회사에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나서 또 퇴근하는 이런 일반 직장인들하고는 개념이 좀 사실 다르죠. 자신이 담당하는 그 섹터, 담당하는 기업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위해서 하루 종일 매달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하는 어떤 기업이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것도 가야 되고, 기업 실적 발표가 있다, 아니면 무슨 어떤 신제품 발표가 있다, 이런 행사들. 그리고 애널리스트 할 때는 또 펀드 매니저들이 찾으면 그 펀드 매니저한테 본인의 자료,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프리젠테이션도 해야죠.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낮도 따로 없고 출퇴근이 있지만 상당히 자유롭고, 그렇다고 맨날 노는 건 아니죠. 네, 정말 자유롭지만 더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 그리고 그만큼 보상도 따라주고, 또 그거 있잖아요. 한국에는 유명한 사이트 네이버라는 사이트가 있죠. 네, 네이버에 본인 이름을 쳤을 때, 처음 증권사 애널리스트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레포트를 내면, 분석 자료를 내면 그 자료를 뉴스 기자들이 또 이렇게 막 업데이트 하면서 뉴스화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데 본인 이름 치면 나오죠. 자기 이름이. 얼바인데디 애널리스트가 어떤 기업은 SK텔레콤은 어떻게 분석을 했다, 목표가는 얼마다.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유명인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네이버에 내 이름만 떴다는 걸로 좀 약간 좀 색다른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고, 나중에는 점점 좀 익숙해지지만. 그리고 나서 또 펀드 매니저도 여러 해를 했어요. 보통 흔히들 말하는 그 펀드 매니저 투자 운용사에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이쪽 업계에서는 고유 자산이라고 하죠. 고유 자산이라 한다면 그 회사의 자산이라는 뜻이고, 그 회사라 한다면 보통 이제 금융권이에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은행, 예를 들어서 연기금, 어떤 은행이 있다고 해요. 그 은행이 손님들한테 돈을 받죠.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을 은행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갖고 있다 주나요? 아니죠. 은행 또 대출도 하지만 사실 상당 부분을 또 그 은행에서 받은, 그 손님들한테 받은 돈을 투자도 합니다. 그 중에 주식 투자가 있는 거죠.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그 보험금을 가만히 갖고 있나요? 아니죠. 투자를 해야죠. 그것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때 그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바로 고유자산의 펀드 매니저죠. 저는 보험회사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보험회사에도 있었고, 연기금에도 있었고. 제가 운용을 하면서 되게 자부스러워하는 건 그거였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라고 명함 판다 하더라도 그 펀드 매니저들이 사실 큰 돈을 운용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펀드 매니저 사이에서도
큰 돈을 운영해본 사람과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좀 갈려요. 좀 다르죠. 저는 운이 좋게도 좀 큰 금액을 운용을 해봤어요. 제가 회사를 찾을 때마다 그런 무거운 일들이 저에게 맡겨졌던 거죠. 직접 주식을 했던 거는 한국 돈으로 한 몇 천억 정도 됐었고요. 한 4천억, 5천억. 네, 그 다음에 보통 아웃소싱, 네, 위탁 운용이라고 하는데 그 위탁 운용으로는 조 단위가 넘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돈에 대한 감각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거죠. 단계를 밟아왔어요. 단계를 밟아오다 보니까 상당히 그 주식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주식 얘기 제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 오늘은 주식 얘기가 아니고 사실 얼바인드디가 영상 만들면서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죠. 네, 저는 작은 세무회계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세무회계.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세무나 회계에 대해서는 영상에서는 별로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죠. 세무회계는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증권회사 있을 때부터 또 애널리스트 하면서 펀드 매니저 하면서 숫자, 회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이 있었고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원활히 할 수 있었던 거고, 미국 와서도 사실 저도 이쪽 일에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싶었죠. 네, 증권 투자 업무 계속 하고 싶었는데 투자 업무는 조금 텀을 갖고 싶었어요. 투자란 것은 저 얼바인데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투자란 것은 항상 급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무조건 언제나 집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여유가 필요한 거고 중요한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좀 앉아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와서 바로 투자 업무를 시작하진 않았어요. 일단 처음에 저는 미국에 처음에 올 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처음에 미국을 좀 많이 알고 싶었고, 그런 제 생각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매치가 돼가지고 저는 라디오 코리아라는 한국 방송 기업 방송국에 입사를 했어요. 들어갔어요. 좋은 시간이었죠. 많이 배웠죠. 한인 방송국이다 보니까 많은 한국 다양한 분들과 만날 수 있었고, 초기 이민자로서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여기 시장에, 여기 미국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는 저도 한국에서 하던 일이 아무래도 숫자와 관련된 일이어가지고 사실 계속 마음속에 미련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계속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갈 잡을 찾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왔으면 꼭 그냥 이렇게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해서 꼭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자격증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세무회계법인을 오픈을 할 수 있었죠. 얼바인드디 영상 찍으면서 처음에 뭐랄까, 그거를 얼바인드디 채널을, 유튜브를 제 잡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었던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세무 얘기, 회계 얘기는 들을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증권 투자 얘기도 전 증권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다는 거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제가 경제 관련된 전망들, 환율 전망, 부동산 전망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좀 의아하셨죠. 얼바인드디 저 친구는 도대체 캐리어가 어떻게 되길래 저런 얘기를 할까? 금융투자에서 사실 애널리스트 업무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분석 능력이 장착이 돼야 되고요. 자신만의 주관과 자신만의 판단, 생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펀드 매니저 하면서 큰 돈을 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욱이 더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바로 직전 저는 그 제 전공과 관련된 책도 한 권 집필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팔리고 있어요. 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오늘
새해 인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와가지고 제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건가요? 네, 새해 인사드리러 나와서 산책하면서 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다 올렸어요. 그동안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드리지 못해가지고 약간 좀 뭐랄까 마음이 무거운 게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금융 전문가였고 미국에 와서도 세무 회계 업무를 보고 있는데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스러웠고, 유튜브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부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거는 정말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 아는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그렇게 계속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 때 그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서로 간에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정보도 얻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제 전공 분야를 얘기를 못했다는 거는 사실 좀 이상했던 거죠. 제 전공 분야는 부동산은 아니에요. 제 전공 분야는 이민도 아닙니다. 투자와 세무 회계가 제 전공 분야입니다.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이쪽도 조금씩 계속 같이 말씀을 드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새로운 시즌, 세무 세금 보고 시즌이 옵니다. 이번 세금 보고 시즌에 정확히 보고를 효율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제가 아는 영상들 한번 만들어서, 아는 내용들 만들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재미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12월이고 지금 연말이죠. 근데 정말 많이 조용하죠. 얼바인들 살고 있는 여기 미국 얼바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인들한테, 부모님한테 이렇게 인사드리고 전화해보면 많이 좀 달라졌다고 말씀 많이 주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정말 새롭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내년 연초까지는 그럴 것 같진 않고 일단은 먼저 가족 건강,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먼저 챙기는 거를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이렇게 감염되고 있으니까 사실 정말 많이 부담스럽죠. 그렇게 그것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갈 길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에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를 어떡하죠. 그래도 힘내고 2021년 새해에는 우리 얼바인데디 청취자들, 얼바인데디 구독자분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 되셨으면 합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고죠. 건강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최고인 것 같고,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이기 때문에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저도 건강 먼저 챙겨서 우리 가족 먼저 건강할 때 또 다른 더 좋은 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지에 나오면 외롭죠, 사실. 외로운데 사실 뭐 외로움도 잘 모르고 지내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또 그래도 외로워요. 무슨 말일까?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잘 지내고 싶어요. 갑자기 엉뚱한 말을. 우리 이민 나와서 살면은 외롭잖아요. 근데 외롭지 않게 내 주위에 좋은 분들하고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도 2021년에 얼바인들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올해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얼바인들이 청취자, 구독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들 내년에는 더욱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또 뵐게요.